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온라인 공론장 정상화와 관련한 주제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수 이승환 씨의 근황을 오랜만에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야, 진짜 이 승환이 형님을 볼 때마다 심리전 진짜 잘한다. 특히 저들을 매기는 방법을 너무나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제가 리스펙을 하는데 지금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또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어제 참고로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 SNS와 커뮤니티에 올린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고소인은 천조국 파랭이 그 유튜버 아시죠? 캐삭방 하자고 그 이승환 형님한테 잘못 개겼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망신당해서 지금은 아예 이승환의 이자도 못 꺼내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이승만 관련한 영상 올리고 이상한 소리 막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천조국 파랭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을 고소를 했던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드림 팩토리는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승환이 형님의 결기인데요. 참고로 3월 초에 이런 글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모욕죄 피고소인께는 어느 날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갈 거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난가? 하고 마음 졸이면서 계시길 바란다, 요런 입장을 전했는데, 저도 고소를 할 때 똑같은 방법을 몇 년 전부터 써왔던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고소를 당했는지 본인이 막상 알게 되면 그 이후로 여기저기 막 인증샷도 남기고 막 대응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데, 난가? 하면서 그 불안해하는 그 과정까지가 매우 심장 쫄린다는 거를 승환이 형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승환 형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처리하자 싶어가지고 강동경찰서에 일정 문의차 직접 들렀다는 겁니다. 어제 직접 경찰서에 갔는데 나에 대한 고발도 이제 좀 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서 갔더니 정작 웃긴 거는 그 승환이 형님 이름으로 고발 등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주민번호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없다고, 이승환이라는 이름으로 고발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란오고 극우님들 일처리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 미국 간 거 출입국 증명서 이거 다 뻥이라면서 고발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정작 본인들이 지금 또 뻥을 친 거냐, 이런 식으로 야 속상하다, 빨리 그냥 오늘 중으로 고발해라 라고 어제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린 겁니다. 저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약오르겠습니까? 관련해서 특히 승환이 형님은 또 체급이 어마어마하시다 보니까 관련 기사도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천조국 파랭이도 망신이란 망신을 제대로 당했는데, 야,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만한 소식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참담한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또 승환이 형님이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저들에게는 굴욕감을 제대로 선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겉으로 기세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고발을 했다며요. 근데 승환이 형님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니까 그런 사람 고발 안 당했다니까요. 요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맨날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을 하고 실제로는 뒤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막 찌질한 모습이나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연결지어서 어제 저 또한 7명의 악플러를 추가적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산서에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3월 초에는 한 유튜버도 고소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8명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가 들어간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저런 식으로 패드립을 날렸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하고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법적 대응하는데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검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시스템, 아니 그냥 법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7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게 왜 대응이 중요한가, 승환이 형님 저 대응이 왜 그렇게 또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가,
요걸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와 DC 악플러들 그리고 모 카페에 있는 그 악플러를 추가적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대응에 나선다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기싸움을 저렇게 걸겠다면서 패드립하고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센 척을 하고 싶으면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찌질하게 방구석에서 글 남길 게 아니라 당당하게 메일 보내라니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 로그인 하든지 SNS에 당당하게 글 올려보세요. 왜 맨날 IP 우회해가지고 방구석 뒤에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막 글끄적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왜 수년 전부터 DC 일베 펨코 유저들을 고소해왔냐? 답은 간단합니다. 악플러들의 저런 찌질한 심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였죠.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느 순간 자기다 싶으면은 막 쫄아가지고 글을 삭제한다든지 또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좀 처음엔 간보다가 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서로 조롱하고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중요한 건 여기서 나이가 아닙니다. 10대라고 해도 저는 절대로 선처 없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일배식 문화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가? 유머, 이건 기본이고요. 혐오, 도파민 자극, 강력함, 쿨함, 힙해 보이는 척, 이 모든 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십선비다 이런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하면서 혐오를 무한 확산시켜 오는 게 저들의 현실이에요. 저들이 이준석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기본적으로 학벌도 있지만 본인들의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면서 마치 대변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속 옹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면 언제든지 이준석이고 뭐 누가 오더라도 바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를 이준석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공인이라서 그래서 그냥 비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입틀막을 하냐? 성역화하냐?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하는 것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읊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은 저들이 얼마나 끔찍한 수준으로 혐오하고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을 건드리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라 이겁니다. 속된 말로 개소리라고 하죠.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저런 식으로 혐오를 무한 확산시키면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검열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혐오가 어떤 식으로 저렇게 확산이 되는지 정보 유통 창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정보 유통 창구,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명박과 윤석열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명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이명박과 윤석열의 만행이라고 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명박 때 계속 강조하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를 통해서 각종 공작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전직 대통령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갔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배식 혐오를 10대의 놀이 문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뭐 홍준표, 정진석 등등 정치인들이 맨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해온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정광재라는 국힘 대변인이 생방송 중에 노골적으로 막말을 퍼부어놓고 사과하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의 정치적 공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를 벗어 던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게 민주당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최소한 대변인 자리는 던졌겠죠.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겠죠. 근데 저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를 한줌론 취급하면서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기는 정치인들, 제발 이제는 마인드를 바꿀 때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극우와의 공존을 얘기하면서 뭐 정의진 교수뿐만 아니라 뭐 진보적인 정당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라든지 저들과 대화와 타협과 공존을 할 방법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이버 내란입니다. 명백한 사이버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공존을 하자는 건지 전 도저히 모르겠고요. How to,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도 제발 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손에 잡히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보셨다시피 온라인 공론장이 혐오와 폭력의 놀이터가 된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하다하다 폭도까지 등판했고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는 광주의 한 남고에서 연예인 대접까지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들이 보여온 행태가 어떻습니까? 디지털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어요. 이게 국정원, 군 정보기관, 사이비 종교, 신천지, 심지어 일본 극우까지 연결돼가지고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외적과 적국을 향해서 써야 할 전쟁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민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 썼다니까요. 이걸 근데 어떻게 댓글 한두 개 끄적이는 것 수준으로 넘깁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저들은 대중의 인식을 파고들어서 인식에 교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대상이 누구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재명 대표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인데요.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문제의식, 디지털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 지금 현 시점 이 문제의식을 가진 유일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22대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지만 정보 주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은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요. 정보 유통 창구를 조작해서 온라인 공론장이 쓰레기통이 됐고, 이건 뭐 제가 굳이 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화와 타협과 공존과 협치만 그냥 추상적으로 던지는 분들, 제발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좀 크게 보고 품을 넓게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런 문제들을 다 방치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거대 담론이라 해서 AI 시대 얘기하고, 뭐 지역균형 발전, 뭐 한반도 평화, 뭐 이런 얘기들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큰 정치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만 하면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정보 유통 창구를 오염시키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도 그 모든 게 다 짓밟힌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코 작고 가벼운 문제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이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저들이 지금 최소한 재미 삼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하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혐오를 잡고 확산시켜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대응이라도 나서자. 그래서 4월 9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정준희 교수님을 중심으로 그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날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신남성연대 지금 뭐하고 있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트랙터 시위에서 또 깽판을 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지지자가 중장비로 트랙터 시위를 막겠다는 기사화까지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DC 미국 정치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막 시위를 비난하면서 어떻게든 깽판 치겠다고 좌파 폭도라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성연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윤석열 복귀하고 나서 미워하든 말든 해라. 내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냐? 난 두들겨 맞고 감옥 가도 차라리 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의도를 저렇게 전하고 있냐? 자기 계좌 오픈하고 있습니다. 돈값 못 해본 적이 없다면서 뭐 이거 총력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뭘 가장 바라고 지금 저렇게 극단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오프라인에서도 난리를 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좋다고 여기서 김용현은 신남성연대에다 대고 뭐 고맙다고 옥중 서신을 보냈다는 게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극우 추적단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 명이 1700개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원이 1000명이 넘는 상황에 온라인 공론장 정상화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딴 것보다 의아한 거는 신남성연대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아주 극단적인 소리들을 쏟아내며 내란 선동을 한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것도 방치하는 겁니까? 만약에 뒤집어서 민주진영에서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랬으면 과연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까지 냅뒀겠습니까?
이거랑 별개로 저도 배인규 씨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이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2월에 공지 드렸듯이 지난달이죠. 민사 1,000만원 소송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 요약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배인규 씨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 쏟아내면서 본인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까고 있다. 참고로 한동훈 씨와 이걸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은, 지금 그래서 전한길 씨가 한동훈을 발랐다. 사장 남천동이 쏘아올린 공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한길 씨도 광주를 찾아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가 쓰레기라고 했다. 친구 연 끊기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잃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 반대는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무속의 사이비에 이제 막 폭도들까지 등판하는 이런 와중에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면서 전한기 씨를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국힘에서도 노골적으로 저들의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태가 하루아침에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를 한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헌재 반경 100m는 집회 시위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저런 식으로 또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법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전직 총리를 했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의원을 했다는 사람이나 현직 지사나 참 이게 이런 메시지들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저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죠. 상황이 지금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헌재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저들의 목적이 지금 하나둘씩 달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님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가 지금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집회에도 나가고 또 법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모니터링해서 당내에도 계속 보고도 하고 노무현재단에서 또 4월 9일 중간 보고해야 하는 것도 준비하고 등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승환이 형님 진짜 끝까지 따박따박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고소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